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빠로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전문인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또 전문인들의 정신을 가지고 또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4학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아이들이 학교에 공부 양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아이들이 그냥 놀면서 잘 크죠. 하지만 4학년 때부터 학교 공부 양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5학년, 6학년 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차이가 실제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밀고 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잘할 수 있게 너무나 많은 걸 시키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칠 수도 있고 학교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점수를 오래일을 지킬 수 있는 이 범위에서 아이를 잘 관리해주면은 아이도 자신감도 생기고 또 공부에 재미도 들이고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연결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수학을 잘하는 것을 저희가 좀 느꼈고요. 또 나름대로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한데 아이가 중학교 가서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은 중학교가 2년이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약간 좀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답이 맞았는데 선생님은 틀렸다고 해서 자기가 원했던 100점을 못 맞아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보니까 답은 맞았어요. 근데 이것이 왜 틀렸냐고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건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아이는 첫 번째 반응은 괜찮아요. 제가 틀렸겠죠. 또 선생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아빠가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아내도 좀 반대를 했어요. 했을 때 저는 이메일을 썼죠, 선생님한테. 해서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물어봤더니 이 수학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상당한 복잡한 방법으로 제가 봐도 빡빡하게 썼어요. 해서 답이 나왔는데 답은 맞았지만 공식이 없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읽어봤을 때 분명히 공식을 쓰라는 말은 없었죠. 그래서 이메일로 문제를 보면 공식을 쓰라는 말은 없었고 답이 맞았으면 제 생각에는 인정해줘야 되고 또 실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의 창조적인 생각을 더 서포팅 해줌으로써 아이들의 창조적인 면을 더 키워야 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다시 쓰기는 문제를 다시 읽어봤더니 제 말이 맞다고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 문제는 아이가 직접 자기한테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모님은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고 이때 제가 생각한 결과 우리 큰아이와 둘째 아이를 같이 앉혀놓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아빠는 의사로서 전문의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생각을 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아빠가 수술을 할 때 내 생각에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괜찮겠지 하고 수술을 끝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수술 끝나기 전에 내 생각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또 문제가 없다 생각했을 때도 만약에 예측 못했던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해서 모든 것을 재확인하고 수술을 끝내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은 학생이 너희들의 전문인의 아덴티인 만큼 너희들의 학교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너희들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은 둘 다 약간 좀 불편해했죠. 해서 제가 이야기해 준 것은 오히려 선생님들도 너희들이 심각하게 학교 일을 하고 심각하게 너희들의 권리를 찾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너희들을 존경해주고 너희들을 더 인정해주고 더 좋아하실 거다. 그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학교를 심각하게 하는 아이들을 학교를 별로 심각하게 안 하는 아이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해 줬더니 그때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당히 잘했고 또 미국의 매트칸 수학대회에서 저희 버지니아 대표 중 한 명으로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또 그 후에 한 1년쯤 지나서 우리 큰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또 표정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같이 좀 얘기해 봤더니 자기는 A를 잘 지키고 왔는데 갑자기 점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네가 직접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다음날 갔다 와서 말하기를 자기는 분명히 이 프로젝트를 냈는데 숙제죠. 그것을 안 냈다고 해서 점수가 뚝 깎여서 지금 B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해서 저는 당연히 그러면 네가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다음날 와서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 거만 없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당히 좀 속상하지만은 뭐 없다는 거 어떻게 해야 하길래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선생님한테 가서 수업 끝나고 그 프로젝트 쌓인 종이를 직접 좀 찾아봐도 되겠냐 좀 물어봐라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럼 학교 끝나고 와라 해서 본인이 가서 그 박스를 다 찾아봤을 때 자기 숙제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히려 우리 아이한테 사과하고 다시 점수를 올려줬죠. 또 그 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그 많은 학생들을 보다 보면
놓치는 게 있겠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찾는 것은 선생님의 의무가 아니라 학생의 의무입니다. 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은 이 선생님이랑 부딪히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죠.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학교 점수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격과 성격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명하게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에 성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자기는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받아야 될 월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뚝 잘라서 80만 원만 줬다. 이랬을 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준비를 했죠. 했을 때 자기가 노력한 만큼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 자기 생각에 뭐가 잘못됐다고 했으면은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만약에 확인해봐서 자기가 잘못하고 진짜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할 수 없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케이스들은 자기의 권리를 되찾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 좀 더 나아 생각한다면 우리가 대학을 애들이 어플라이 했을 때 올해 이 정도 수준과 또 B가 사이에 많이 껴서 GPA가 떨어지는 이 차이는 아이들이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대학교 수준 자체가 바뀌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도 아빠들이 간섭해서 엄마들과 같이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이만큼 준비했으면은 학생으로서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전문성을 학교 선생님들도 인정해주고 좋아할 거고 더 나아가서 너의 노력에 비한 권리는 너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네, 당연히 여기서 감정이 같이 섞이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감정이 섞이죠. 감정이 섞이면 무조건 집니다. 선생님한테도 지고 아이들한테도 지죠. 흥분하지 마시고 논리 있게 설명을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밀어주세요. 하면 이런 모습을 아이들도 보고 현명한 모습을 배우게 되고 또 학교 선생님도 이 아이가 진짜 학교를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오히려 학생을 상당히 좋아하게 됩니다. 네,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작은 것에 그냥 신경 끄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런 작은 승리들이 그 아이들의 인격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See you later.